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코스피가 2,900도 돌파가 됐습니다. 지금은 뭐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은 눌려 있습니다만 시장의 힘이 정말 막강하네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장중 보면 2,900포인트를 잠깐 아침에 넘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상승폭은 일단 조금 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2,890포인트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뭐 2,900포인트 뭐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신정부 지금 뭐 출범에 대한 기대감, 뭐 계속 이제 출범한 이후서부터 지금 강한 그런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지금 추경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중 협상 진행이 뭐 지금 런던에서 이제 회의가 일단 끝났고 양국 정상에 이제 보고를 하고 나면 아마 관련된 이제 프레임워크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중 간의 이런 이제 무역 분쟁이 일단 뭐 완전 잦아든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조금은 지금과 같은 그런 이제 격한 모습이 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뭐 국내 증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 들어서 계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에만 지금 양시장 합쳐서 4조 2천억 정도를 지금 순매수할 만큼 외국인이 시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이제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3,000포인트 이상, 뭐 많이 뭐 3,200포인트까지도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3,000포인트를 넘어선다라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가 이제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무역 협상 여전히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진행 결과가 어떻게 미치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행동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이제 신정부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도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지금 무조건 뭐 고한다라기보다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올랐었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예의주시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강세가 너무나 좋은 건 맞습니다만 역시나 경계의 눈으로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해주신 듯합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또 요즘 시장일 것 같은데 지금 장 안에서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거든요, 대표님. 네. 이제 반도체 원체 소외가 많이 됐었다 보니 이제 진짜 시작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반도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사실 SK 하이닉스는 뭐 다르죠.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점검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이제 미중 이제 뭐 무역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미중 간에 서로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 부분, 뭐 히토류가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산업이 이제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같이 나오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AI 반도체를 비롯한 뭐 제트 엔진을 비롯 등 이제 뭐 첨단 제품에 대한 지금 수입이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국이 뭐 어느 정도의 양보를 바탕으로 한 이런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미중 협상이 상당히 진척이 됐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보면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이제 이제 완화를 좀 담보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설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반도체 관련된 대중국 수출이 일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뭐 최근에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지금 계속 좀 우려감을 보였었던 이제 AI에 대한 투자, 뭐
뭐 여전히 지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AI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니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중동 지역 뭐 대규모 지금 AI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AI에 100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대선 공약이 나왔듯이 이런 AI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에서 AI 관련돼서 뭐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는 것은 AI 인프라를 확대에 따른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뭐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단순히 뭐 AI 칩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센터에는 서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서버용 D램이나 서버용 SSD와 같은 그런 이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이런 기업 이제 서버용 관련된 제품군들의 이제 가격대들이 점차 이제 상승을 하고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향후에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세액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지원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좀 더 확대돼서 뭐 직접적인 이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특별법으로 인해서 뭐 이런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뭐 본격화된다, 아니면 투자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사실 뭐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HBM, 뭐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뭐 전방위적으로 다 힘이 좋잖아요.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거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많겠지만. 네,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레이저 관련된 장비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유는 뭐 어차피 그 반도체가 이제 미세화 공정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레이저 관련된 장비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 뭐 첨단 공정으로 넘어갈수록 그만큼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중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오테크닉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장비단, 네. 레이저 관련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지금 자리 긍정의 눈으로 볼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시장 안에서 최근 들어서 핫하게 떠오른 섹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뭐 연일 내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이럴 때는 뭐 단기 접근이 가능하다고도 보여지는데 이 안에서 진짜 수혜주 가리기는 또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원화의 이제 변동성에 맞춰서 이제 네. 바뀌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준화폐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대선 과정에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발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이제 정책실장에 임명된 이제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과거에 이제 기재부 차관을 하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전문 투자 회사의 대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코인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런 분이 이제 정책실장에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 중에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부분도 뭐 좀 도입이 뭐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통과될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내용 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사를 크게 끌어모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 증시에서 글로벌 2위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업체인 서클이 상장을 했습니다. 뭐 3일 동안 270%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사도 국내에서도 같이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다 도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뭐 현물을 쓴다라기보다는 디지털 이제 세상에서 이제 통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기반으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디지털 결제 기반과 관련된 핀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뭐 코인을 이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 플랫폼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핀테크 같은 경우 이런 결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관측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페이 관련된 기업들이 뭐 강한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좀 강한 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도입까지가는 아마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가장 크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한은입니다. 한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한은 자체적으로 법정화폐를 대용할 수 있는 지금 뭐 디지털 화폐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게 이제 한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관련된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상당히 한은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 정책이 상당 부분 이제 유효성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상황에서 이런 통화 정책이 상당히 무의미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스테이블 코인 업체에는 긍정적으로 미칠 수는 있겠지만 네. 경제 전반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도입이 가능하다라기보다는 아마 시간을 갖고 도입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얘기는 계속 아마 도입 전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이슈몰이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뭐 오래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변동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무언가 진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전에 한 차례씩 뉴스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가능하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태양광. 그 안에서 한화솔루션 대표님의 종목이기도 해요. AS 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보조금의 의지를 했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태양광 업체는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한국의 태양광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오히려 좋잖아요. 네. 지금 태양광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은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 먼저 네. 드리고요. 뭐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파산 얘기들이 계속 좀 뭐 솔솔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인 뭐 썬노바나 이제 솔로와 모자이크가 이제 뭐 이번 달 들에 이제 파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보조금 영향 때문에 뭐 파산을 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이렇게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많은 자금을 끌어다가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화해서 이제 돈벌이를 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상당히 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고금리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업체들이 이제 고금리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재무적으로 부실을 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거를 이제 근근히 버티고 있었던 게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 정책이 없어지면서 가뜩이나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이 이제 파산을 신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단순히 보조금보다는 고금리 부분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이제 미국 내에 이런 뭐 기업 이런 친환경 관련된 이제 발전소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려움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조금이 축소가 이제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파산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에 비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탄소 배출을 이제 줄여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원전을 없앤다라는 건 아니고 원전도 하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좀 더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 관련돼서 뭐 이런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 뭐 친환경 기후 연금이다라는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할 만큼 이런 이제 공동체에서 이런 친환경 발전을 확대를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이런 친환경 관련돼서 투자는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친환경 관련된 부분도 이제 조금 더 뭐 국내 업체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친환경 이제 에너지원 발전소가 이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산영을 보면 이 관련되는 부품단을 보면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보는 것보다는 중국 기업이 지금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 태양광 발전이나 뭐 풍력이나 이렇게 해서 환경 관련된 부품과 관련돼서 중국이 그동안 계속 저가의 그런 이제 부품들을 국내에 이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생태계가 중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지금 짜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에서 대규모로 이제 이런 친환경 관련된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중국 업체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을 해줄 것이냐 말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지금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발전소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은 상당 부분 중국산 지금 제품들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업들의 보조금이 뭐 중국산 비중이 일정 부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조금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보조금이 안 나간다든가 형태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대신 이제 국내에서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니까 그런 형태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태양광 발전이 계속 좀 업체들이 파산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금리가 계속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업체들이 계속 활개를 띨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발로 이런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그런 이슈는 계속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뭐 하나솔루션, 네. 뭐 지난번에 뭐 4만 원 뭐 일단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4만 원 올라오면 지금 뭐 4만 원 오늘 뭐 3만 6천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추가적으로 뭐 4만 원대 가서 그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AS도 기대를 해볼게요. 하나솔루션 우리 수익 28%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 4만 원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 나오고 있죠. 현재도 오늘의 고가 부근이고요. 17% 급등인데 여전히 목표가 4만 원 놓고 저희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을 받아보면 좋을 텐데 그 전에 자율주행도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 로보택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응이 나옵니다만 일정이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무언가의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6월 22일에 공개가 되는 만큼 그 전까지는 바라볼까요? 일단 뭐 단기적인 이슈로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 뭐 관련돼서 지금 뭐 시범하는 거를 뭐 지금 동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반응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테슬라가 이제 주행을 시작하는 게 뭐 많이 뭐 몇백 대 몇천 대를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12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 처음에는 뭐 그렇게 크질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루 정도는 뭐 이슈 때문에 뭐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이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그러니까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뭐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 개화가 되는 쪽이다 보니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점진적으로 살펴보자.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하다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율주행 체크해봤고요. 오늘 임 대표님의 종목을 이제 받아볼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주목하실까요? 네, 지주회사 좀 관심 있게 아직까지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서 LS 갖고 나왔습니다. LS. 네, 뭐 일단 뭐 정부의 이제 상법 개정안이 아마 이번 달 내에 통과될 것이다. 뭐 아마 이번 주, 아마 늦어도 내일 뭐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내일도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면 뭐 늦어도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뭐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아마 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상법 개정안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제 지주회사나 금융회사들이 그만큼 다시 좀 재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동안 이제 관련된 지주회사들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뭐 최근 뭐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는 거는 그거에 따른 이제 뭐 전형적인 뭐 차익 뭐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중장기적인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LS그룹은 뭐 계열사의 뭐 대부분이 이제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주기로 상장사를 보면 뭐 LS 일렉트릭이나 가온전선, 뭐 LS 마린 솔루션, 뭐 LS 머티리얼즈도 있고요. 뭐 LS 인베니까지 해서 뭐 다양한 그런 이제 상장 기업들도 있습니다. 특히 뭐 상장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들이 1분기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LS의 1분기 실적도 뭐 영업이익이 3,100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6% 정도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열사들 현재 비상장 계열사들의 상장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현재 LS가 갖고 있는 우량 이제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재평가될 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알짜 기업이라고 불리는 LS 전선, 그리고 이제 LS LMN, 그다음에 LS 엠트론과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기업을 이제 별도로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LS 내에 지금 있기 때문에 뭐 지주사의 평가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LS 기업의 그러니까 지주사도 재평가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자사주 비중이 15% 정도 됩니다. 지금 뭐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의무 소각이 이제 포함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사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자사주가 처분한다라고 하게 되면 LS 대주주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그런 지분을 좀 확보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LS 받았습니다. 지주사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가 보합권 17만 4천 원에 머물러 있거든요. 최근에 19만 4천 원 신고가 갔었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할까요? 네, 뭐 일단 3월 달에 회장의 이제 발언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하기 때문에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발언 전에 가격이 13만 원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승폭이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1차적으로는 전 고점 수준이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손절 가격은 드리긴 하겠지만 이때는 비중을 확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전고점이 19만 4천 원인데 넘어서서 우리 20만 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손절가는 15만 원, 현재 자리 진입 가능하다 사인 받았습니다. 자, LS 챙겨 가시면 되겠고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